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KKK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편입학으로 전문대 일본어과에 입학해서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올해 한국 나이도 30살이 되어 2학년 과정을 듣고 있으며 부형님이 싫어하시는 워드인 빚이 대략 1200만원 정도 있어 주말 음식점 알바 3시간짜리를 저번주에 시작했는데 제가 ADH여서 약을 먹어도 일머리가 없어 몇 번이고 물어보고 하려고 해도 실수가 많아서 오늘 음식점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GTQ 1급 JLPT N3가 있으며 그나마 잘하는 게 일본어 일상회화입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나마 일본어밖에 없어서 직장 자체가 힘들고 설령 운 좋게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머리 부족으로 금방 해고당할까봐 벌써부터 참담합니다. 살고 싶고 빚도 책임지고 성실하게 갖고 싶으며 나약해지기 싫은데 잘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위축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과 초조함, 걱정이 쓸데없이 들고 지금이라도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기에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본어과에 편입으로 들어갔고 성인 ADHD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기 싫은데 약을 먹어도 일머리는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사연을 작성해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이게 뭐 사과할 일이 아닌데. 나이가 30. 그러면 이제 올해 몇 년생이지? 95년생? 근데 좀 대학을 늦게 들어가셨네요. 대학을. 뭐 그 전에 전공이 있어요? 편입하기로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다른 전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어과가 4년제가 아니라 2년제네요. 학점은 잘 받으셨네. 4.0이면 열심히 하셨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요즘에 일본어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문대죠, 2년제면. 아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졸업하면 31예요. 전문대인데. 중간에 좀 과정이 뭐 있었나봐요. 왜냐하면 좀 늦은 나이긴 해요. 사회생활 조금 하고요. 아,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이제 20살 때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좀 고졸로 일을 하다가 뒤늦게 뭐 대학 진학을 했다. 어, 그러면 이번에 졸업을 하면 31가 되는 거네요. 내년에 졸업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빚이 대략 12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지게 됐습니까? 이것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런 말 쓰지 마. 그런 말 쓰지 마요. 나 저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요거. 이런 말 싫어하거든. 저 커뮤니티 단어잖아. 보니까 커뮤니티를 하시는 분 같아. 그런 커뮤니티 하는 거 별 도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하셨던 분 같아. 느낌이. 뭐 하다가 1200만원 정도 빚이 생겼는지. 그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좋은 뜻 아닙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충동구매요? 충동구매? 뭘 충동구매했지? 남자가 충동구매할 거 별로 없는데 보통 충동구매 여자가 많이 하는데 충동구매 할 수 있죠 남자는. 근데 하는데 뭐 보통 신발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닌가? 옷 같은 거? 뭐 어떤 거를 충동구매 하셨다는 거지? 보통 남자가 충동구매로 카드비 생기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을 충동구매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무엇을? 뭐 이것저것 다 사셨나?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인가요? 옷이나 제가 키덜트 취미가 있어가지고 가면 아이도 근데 저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 ADHD 약을 먹었다고요? 그럼 ADHD는 언제 판정받은 겁니까? 언제? 언제 판단을 받은 거예요? ADHD는? 아, 참. 재작년 9월요. 아, 그 전까지 몰랐구나.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ADHD는 빨리 일찍 판정받고 좀 일찍 치료받는 게 나았거든요. 이거 좀 늦게 받으셨네. 재작년 9월이면 28살. 받은 지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 음식점 알바 잘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통 음식점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일이 물어보고 하기 그래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뭐 잘리면 잘린 거죠 뭐. 뭐 여기 말고 일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실수를 많이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실수를 뭐 메뉴 주문을 잘못 받은 거 아니면 음식을 뭐 옮기다가 뭐 쏟은 건가? 아니면 테이블에 음식을 잘못 갖다 준 거? 뭐 그런 실수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군요. 그나마 잘하는 게 일본의 일상회화. 현지인들 대략 10명 정도 하고 일본 여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내 일본어가 전달이 되냐고 물어보면 잘 전달된다고 해서. 일본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메뉴 주문 미스요. 테이블 닿는 속도. 보통 ADHD 분들이 보통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적으라고 하거든요. 메뉴 주문 받으면 보통 볼펜을 적지 않나? 포스트잇 같은 거 적어가지고 주문 받지 않나요? 머리가 나쁘면 적어야 돼요. 잘 안 적더라고 보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면 적어야 돼. 빚은 본인이 갚아야 돼요. 부모님이 뭐 해결 안 해주고. 일단은 약은 꾸준하게 먹어야 돼요. 약 꾸준하게 먹어야 되고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계속 받아야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좋아져요. 바빠서 사용할 틈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바빠도 쓸 수 있습니다. 메모라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적어요. 잘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메뉴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하면 뭐 소고기 2인분이라고 하면 소2. 짧게 적으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뭐 메모라는 게 누가 잘 보려고 적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맞잖아요. 뭐
뭐 3개에서 3이면 3, 3, 3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면 바로 안단 말이야. 맞잖아요. 아니면 쪽지를 보여준다거나 2번 테이블이면 2번 테이블 적을 필요 없고 2T라 적으면 돼. 2T. 아니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적어서 해도 되겠냐. 예. 메모라는 걸 막 잘 적을 필요 없거든요. 예, 그렇죠. 짜 3, 짜 미 이런 식으로. 예. 세트 2번이면 세 2, 뭐 이런 식으로. 왜냐, 우리가 단서만 있으면 되거든요. 단서만 보고 딱 기억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거든. 매니저 눈치 보여서 못쓴게 패턴. 근데 그래 적어야 돼. 그래 적어야 돼요. 눈치가 보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눈치가 보여도 할 건 해야 돼. 잠깐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안 까먹으려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실수만 하면 되거든. 어쨌든 저기 알바 그만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졸업하고 일본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일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님이. 일본을 가는 게. 일본은 직장 문화가 저도 확실하게 못하게, 일본은 좀 느려요. 일본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없어. 너무 느려. 답답해. 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심하고 일본은 좀 뭐라고 그래, 굉장히 단조로워요. 직장 문화가. 그래서 뭐 결제 받거나 이렇게 일하는 것도 오래 걸려. 일본 취업할 생각 해보셨어요? 일본 쪽으로? 일본 언어 문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가서 뭐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일본어과로 내가 전공을 선택했으니까 일본 쪽 관련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금은요? 근데 일본어과 나왔으면 사실 한국에 취업은 힘들어요. 일본어과를 나가서 한국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게. 그것도 고민이라고요? 고민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야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문대 일본어과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취업 시장에 들이밀 수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저분이 보면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뭔가 추진력이 별로 없네. 뭔가 어떤 쪽으로. 그러면 국내 취업도 한정적이에요. 국내 취업도. 일본어가 애매한 게 그거예요. 일본어로 내가 뭔가 살릴 게 아니라면 애매한 학문입니다. 애매한 학문. 문과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 나라 가서 내가 어떤 일자리 구할 게 아니라면 사실 써먹을 부분이 만무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떤 그런 번역 같은 것도 전문대보다는 보통 이제 대조자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좀 취업을 좀 적극적으로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일본어과를 졸업하면 31살이고 전문대 일본어과를 나온 것만으로 회사에서 우대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물론 국내 취업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님 이제 전문대 나왔으면 보통 전문대면 2학년이면 취업 상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취업 상담. 교수님하고 상담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 이제 조공을 해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 보통 전문대면 2학년이면 사실 취업 준비하거든요. 이제 취업에 대해 얘기가 나오거든. 너 어떻게 할 거냐.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 보통 이런 말 나오거든요. 교수님하고 얘기 좀 나눠봤어요? 취업 상담 센터요? 그거 한다고 해서 막 특별하게 막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러다 받는 게 좋아요. 그거라도.
일본어 쪽이 그래도 재능이 있는 분 같네요. 일본어 쪽에는. 이야기 안 했다고. 이야기해야죠, 이거. 님이 뭐 지금 아무것도 정한 게 없는데 맞잖아요. 물론 이 전문대 같은 게 취업 준비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디를 가야 할지 가닥이 안 선다면 교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잖아요. 일머리가 없으면 많이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일머리가 없다는 건 뭐냐? 본인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다는 겁니다. 까먹는다는 거죠. 금방금방 까먹는다는 거지. 금방금방 까먹는다는 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고 어 금방금방 까먹는다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럼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까먹지 않으려고. 그럼 메모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뭐냐면 기억력 안 좋은 사람이 더 안 적어요. 제가 보면. 아,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일본어 업그레이드는 계속해요. 일본어. 내가 봤을 때 님 일본어 살려야 돼. 예. 내가 봤을 때 님 믿을 수 있는 거는 일본어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건이 된다면 일본 쪽에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공에 좀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면 일본도 갈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 돼요. 지금 뭔가를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200만원 빚 이거 갚기 힘들 텐데 이거. 이 카드빚 아니에요? 카드빚 아닙니까? 이거 일본에서 번 돈 가지고 갚기 힘들 텐데 왜 일본이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속하게 짜게 생활해야 되는데 일본도 임금이 그렇게 막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느리게 올라가요. 그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우리 급여 받는 거 보면 한국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거 다른 대출로 커버 줬다고요? 돌려막기 하신 거네요. 돌려막기. 안 좋은데 이거 부모님한테 참 안 좋은 거 하셨는데 이거 빚 늘어나면 1200만원 아닙니다. 졸업할 때도 더 늘어나 이게.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부모님한테? 부모님 알고 계십니까? 카드비 이 정도 쌓였다는 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안 좋은 거야.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 단순히 ADHD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커질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죠 이게. 차라리 이분한테 맞는 게 번역일 같은 게 맞을 것 같은데 번역 같은 거. 예. 아니면 이제 가이드 같은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멍청한 이야기 죄송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못 갚으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나는 이 1200만원 빚이 나중에 발목 잡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늦은 나이 취업하는 것도 있고 설령 일본에 취업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 돈 모아야 되는데 저 빚가운데 다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돈 국교 못합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적응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은 성적에 집중을 해요. 성적에 집중을 하고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절대 안 하겠다고. 님 못 갚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발목 잡습니다. 님은 지금 학교 생활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을 못 잡는 거야. 이게 학생이면 그런 게 있어요. 학교 생활하면 학자금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몰라요. 예. 왜냐 아직 내가 갚아야 될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학교 졸업하면 알게 되는 거야.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 얼마나 큰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갚는데 무리 있어요. 부모님만 도와달라고 해야 돼. 빚이 더 쌓이기 전에 빨리 갚는 게 좋아. 근데 본인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가족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극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님한테는 안 좋아요. 님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빚 갚는 거 힘든데 님은 더 힘들어요. 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다시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빚은 도와달라고 해. 부모님한테 1200만원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님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그 학교생활 학점이나 이 JLPT 있죠. 요거 등급 올리는 집중을 해요. 여기에 좀 목숨을 걸어요. 취업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취업 가닥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ADHD 약은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됩니다. 치료받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이 약 복용하는 거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나마 복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약 복용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으면 더 악화돼요 이게. 그리고 일머리 같은 경우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내가 머리가 나쁘면 적어서라도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니 모르면 적어요. 그냥 적고 행동해. 만약에 누가 물어보잖아. 너는 왜 적으면서 행동하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 안 좋아서 적어서 한다고.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그거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고 학교생활 좀 잘하시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특별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사연이야 이게. 오늘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이 왔네요. 앞전의 사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음식점 일 잘린 거는 잊으십시오. 일 잘린 거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야간 편의점 해도 되는데 해보셔도 됩니다. 야간 편의점 해도 되는데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뭐 그만두면 되고요. 근데 야간 편의점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물건 들어온 거 채우고 유통기한 지난 거 빼고 동기산 안 틀리고. 동기산 안 틀려야 돼. 동기산 할 때 손님한테 줄 때 있잖아요. 포스에 나와있는 액수랑 이때 돈 거스러지기 많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면 돼. 보통 야간에 손님 많이 안 몰리거든요. 그러면 카드 계산하는 건 상관없는데 현금 계산하잖아요. 현금 계산하면 포스에 뜹니다. 뜨면 10,000원을 받았잖아. 7,000원 나왔죠. 그럼 거슬러주기 3,000원이야. 3,000원이 맞는지 확인해봐요. 3,000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처음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실수 안 합니다. 이게 반복하다 보면. 왜냐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좀 진로 선택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특별하게 뭐 좋은 어드바이스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아무튼 용기 내서 사연 보내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카드 쓰지 말고 예. 잘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